남성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라면 매일 먹는 몇 가지 견과류가 전립선을 조용히 커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수는 단 하나가 아니라 무려 10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수년간 이 견과류를 건강에 좋다고 믿고 섭취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견과류들이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방해하거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유발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저는 김은지, 올해 36세의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자신감을 되찾으며 존엄성을 유지한 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전념해왔습니다.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연민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데 제 전문성을 쏟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간 견과류가 심장과 뇌 건강에 좋고 장수를 위한 현명한 간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일부 견과류는 전립선에 염증을 일으키고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견과류 10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들을 식단에서 제외하면 전립선은 진정되고 밤새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견과류는 특히 놀라움을 줄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에 앞서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다른 주제를 다뤄주길 원한다면 숫자 1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려온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목록의 첫 번째 견과류는 아마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즐겨 먹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흔히 즐기는 식품 중 하나이면서도 전립선에는 가장 해로운 견과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땅콩입니다. 가장 놀랍고 듣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콩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풍 도시락 속 땅콩버터 샌드위치, 야구장에서 즐기는 구운 땅콩, 명절 음식이나 간식으로 즐기는 볶음 땅콩 등 많은 사람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추억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60세 이후에는 땅콩이 더 이상 건강한 친구가 아닙니다. 땅콩은 전립선의 가장 해로운 식품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땅콩은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소량의 오메가-6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메가-6과 오메가-3의 비율이 지나치게 불균형해질 때 발생합니다. 이는 한국인의 식단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과도한 오메가-6는 염증을 촉진하고 염증은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해 한 줌의 땅콩은 전립선 내부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아 자극과 부종을 유발합니다. 둘째, 땅콩은 아플라톡신 오염에 취약합니다. 아플라톡신은 저장 과정에서 땅콩에 번식하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입니다. 이 독소는 눈으로 볼 수도, 맛으로 느낄 수도 없지만
여러분의 몸은 그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아플라톡신은 DNA를 손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며 장기적으로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과 같은 민감한 기관에서는 매번 간식으로 섭취할 때마다 몸속에 조용한 적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땅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식물 기반 분자로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 활동은 강해지는 경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땅콩을 통해 추가적인 에스트로겐 유사 화합물을 섭취하면 이러한 불균형이 심화되어 전립선 비대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은지 박사님, 저는 평생 땅콩을 먹어왔는데 괜찮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묻겠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으십니까? 50대 때만큼 소변 흐름에 자신감을 느끼십니까? 매년 전립선이 조용히 커지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많은 경우 증상은 매우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편안함과 자유를 잃은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남성분들, 오늘 당장 끊으라고 권하고 싶은 견과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땅콩입니다. 식단에서 제외하면 염증이 줄고 호르몬 균형이 안정되며 전립선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콩이 걱정해야 할 유일한 견과류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다음 견과류도 땅콩만큼 흔하고 사랑받지만 대부분의 남성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숨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캐슈넛. 이제 캐슈넛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캐슈넛을 좋아합니다. 부드럽고 크리미하며 고급스러운 간식처럼 느껴지죠. 임상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캐슈넛이 건강한 견과류라고 믿고 즐겨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캐슈넛은 과자나 칩처럼 죄책감 없이 풍부한 맛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캐슈넛은 염증과 비뇨 문제를 조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캐슈넛 역시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균형입니다. 오메가-6과 오메가-3을 압도하면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뻣뻣해지며 골반 내 전립선이 압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전립선을 스펀지로 생각해 보세요. 염증이 생기면 스펀지가 붓고 요도를 압박해 소변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약한 소변 줄기, 배뇨 지연, 반복되는 화장실 방문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한 캐슈넛은 옥살산 함량도 높습니다. 옥살산은 많은 식품에 존재하는 천연 화합물이지만 민감한 남성에게는 신장 결석과 요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겪는 상황에서 요로까지 자극받으면 밤새 불편함과 수면 부족,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임상 경험에서 캐슈넛을 정기적으로 먹는 남성분들은 허리 주변에 약간의 체지방을 더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캐슈넛은 칼로리 밀도가 높아 쉽게 과식하게 되고 그 체지방은 단순히 외형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뱃살이 많을수록 테스토스테론 균형이 흔들리고 전립선 건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슈넛은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전립선 건강에는 조용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두 개가 큰 문제를 만들진 않지만 전립선 성장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남성이 매일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에게 캐슈넛 대신 아몬드나 호두를 권하면 몇 주 만에 부종이 줄고 에너지가 개선되며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따라서 땅콩이 첫 번째 경고였다면
캐슈넛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견과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남성들이 디저트와 함께 즐기는 또 다른 풍부하고 맛있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립선 건강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피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칸은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저트나 특별한 간식으로 즐기는 피칸파이나 구운 피칸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피칸은 가족 모임, 감사한 식탁, 전통적인 달콤한 맛과 관련된 따뜻한 기억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존중하면서도 여러분께 사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피칸은 조용히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 피칸이 밤에 잠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칸의 첫 번째 문제는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메가-6 자체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오메가-6과 오메가-3을 압도하면 체내 염증 상태가 발생하며 노년 남성에서는 그 염증이 전립선에 자리 잡기 쉽습니다. 전립선은 염증이 생겨도 통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부어 방광을 압박하며 밤에 3번, 4번, 심지어 5번씩 깨게 만들고 왜 다음 화장실 방문 없이 잠을 잘 수 없는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피칸은 달콤하고 무해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피칸은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작은 한 줌만으로도 상당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칼로리가 높은 견과류를 무심코 간식으로 섭취하다 체중이 점차 늘고 특히 뱃살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뱃살은 단순히 외형 문제가 아닙니다. 과도한 지방은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을 생성하여 테스토스테론 균형을 방해하고 전립선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많은 60에서 70대 남성분들이 피칸을 건강식으로 섭취한다고 믿으며 가공 간식을 피하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립선은 커지고 증상은 악화되며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불편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도움이 될 것 같았던 음식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분들, 피칸은 이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견과류입니다. 식단에 꾸준히 포함되어 있었다면 줄이거나 완전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피칸은 입맛에는 즐거움을 줄지 몰라도 전립선 건강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작은 양으로 샐러드나 요리에 자주 사용되지만 몸 안팎에서 조용히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잣입니다. 잣은 고급 식재료로 여겨지며 샐러드, 페스토, 한식 요리의 고명, 혹은 고급 요리의 풍미를 위해 가볍게 구워 사용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은 잣을 우아하고 세련되며 약간 이국적인 식재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남성은 깨닫지 못합니다. 작은 알갱이지만 장기적으로 전립선 건강에 조용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역시 높은 오메가-6 함량입니다. 잣은 작지만 체내 균형을 염증 쪽으로 기울이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염증은 외부 통증이나 부종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전립선 내부에서는 느리게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조직을 자극하고 화장실 방문을 더 잦고 급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에서 나타나는 잣입 증후군입니다. 모든 남성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 시 며칠 동안 입안에 쓴 금속 맛을 남기며 이는 전립선에도 산화 스트레스와 미묘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추가 부담은 조직을 약화시키고
비대에 더 취약하게 만들어 장기적인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한 60대 후반 남성 환자가 매일 밤 샐러드에 잣을 넣어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붉은 고기를 피하며 식물성 식품에 집중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4~5번 깨어났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잣이 거의 매일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잣을 끊고 호두로 바꾼 후 몇 달 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잣은 무해하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전립선 건강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칸이 남긴 부담을 넘어 이제 잣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잣은 고급 식재료로 자주 사용됩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페스토에 섞거나 한식 요리의 고명 혹은 고급 요리의 풍미를 위해 가볍게 구워지기도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은 잣을 우아하고 세련되며 약간 이국적인 식재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잣이 전립선 건강에 조용히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높은 오메가-6 지방산 함량입니다. 잣은 작지만 체내 균형을 염증 쪽으로 기울이는데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염증은 항상 눈에 보이는 부종이나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내부에서는 느리게 불타며 조직을 자극하고 화장실 방문을 더 잦고 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에서 나타나는 별표 잣입 증후군, 피네 마우스 신드롬, 별표입니다. 모든 남성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 시 며칠 동안 입안에 쓴 금속 맛을 남깁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입맛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산화 스트레스가 전립선 세포를 포함한 몸의 여러 세포에 작용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을 약화시키고 전립선 비대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후반 남성 환자가 매일 밤 샐러드에 잣을 넣어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고기를 피하고 식물성 식품 위주로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여전히 매일 밤 4~5번 깨어났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잣이 거의 매일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잣을 끊고 호두로 바꾼 후 몇 달 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편히 잠을 잤다고 보고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잣은 겉보기에는 세련되고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전립선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더 충격적인 견과류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풍부하고 크리미하며 종종 심장 건강에 좋다고 홍보되는 사치스러운 견과류, 마카다미아 너트입니다. 마카다미아 너트는 사치스럽고 거의 퇴폐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버터 같은 질감,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과 함께하는 달콤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화로운 간식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 관점에서는 마카다미아 너트도 숨겨진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카다미아 너트는 주로 쿠키나 고급 스낵 믹스 같은 특별한 간식과 함께 등장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마카다미아를 과자나 초콜릿보다 더 건강하고 심장에 좋은 선택이라고 믿고 즐기곤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좋게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마카다미아는 맛있지만 전립선 건강에는 조용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높은 포화 지방 함량입니다. 소량의 포화 지방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서서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높은 콜레스테롤은 동맥과 심장뿐 아니라 골반을 포함한 전신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립선 주변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산소 공급과 영양 전달이 부족하고 조직에 더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담은 전립선 비대증을 촉진하고 빈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한 줌만으로도 수백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으며 풍부하고 버터 같은 질감 때문에 계획보다 쉽게 과식하게 됩니다. 추가 칼로리는 대부분 허리와 복부 지방으로 축적되며 이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은 호르몬적으로 활성화되어 테스토스테론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에스트로겐 유사 신호를 생성합니다. 테스토스테론 균형이 깨지면 전립선이 점차 취약해지고 요도를 압박하며 커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환자가 저녁마다 와인과 함께 마카다미아를 즐겼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작은 행복처럼 여겼지만 동시에 매일 밤 5번씩 깨어나 화장실에 가야 했고 짧은 외출조차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카다미아를 끊고 호두로 대체하자 몇 주 만에 에너지가 회복되었고 화장실 방문 횟수도 점차 줄었습니다. 이 사례는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전립선 편안함과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카다미아 너트는 전립선에 잠재적 부담을 주는 사치스러운 간식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놀라웠다면 다음 견과류 피스타치오를 들을 때 더 큰 주목이 필요합니다. 6. 피스타치오는 껍질을 깨고 속의 녹색을 보는 즐거움과 짭짤한 바삭함으로 많은 남성들이 과자나 칩보다 건강한 간식이라고 여깁니다. 커피 테이블에 피스타치오 한 그릇을 두고 간식으로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남성에게 피스타치오는 조용히 전립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높은 오메가-6 지방산 함량입니다. 너무 많은 오메가-6는 몸을 염증 상태로 만들며 염증은 전립선 비대증의 은밀한 원동력입니다. 즉각적인 통증은 없지만 밤에 잦은 화장실 방문이나 약한 소변 줄기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프럭턴즈 함량입니다. 피스타치오에 포함된 이천연 탄수화물은 남성의 소화 시스템에서 분해가 어렵고 장에서 발효되어 복부 팽만감과 가스 불편을 유발합니다. 장이 자극받으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이 염증이 전립선으로 퍼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로리 밀도가 높아 쉽게 과식하게 되고 과도한 복부 지방이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며 전립선을 더욱 압박합니다. 한 줌 정도의 피스타치오가 장기적으로는 전립선 건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가 아이스크림과 탄산음료를 끊고 밤마다 피스타치오를 간식으로 선택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밤마다 6번씩 깨어나 지치고 좌절했습니다. 제가 피스타치오와 전립선 문제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섭취량을 줄이도록 권했더니 그는 마침내 조금의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즉, 피스타치오는 밝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무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타치오가 놀라웠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씨앗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뿌리는 해바라기 씨는 전립선 건강과 관련해서는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7. 해바라기 씨는 거의 무해해 보이는 간식입니다. 야구 경기 중 껍질을 까먹거나 장거리 운전 중 졸음을 쫓기 위해 차에 두고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칩이나 과자 대신 선택했다는 만족감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이미 타고 있는 전립선 문제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은 전립선 비대증의 은밀한 원동력입니다. 이는 갑작스런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고 밤에 반복적인 화장실 방문이나 급박한 상황으로 서서히 나타납니다. 또 다른 위험은 산화의 용이성입니다. 해바라기 씨에 포함된 기름은 약해서 구워지거나 장시간 보관되면 산패가 발생하고 자유 라디칼을 생성합니다. 이 불안정한 분자는 전립선을 포함한 세포를 공격하며 장기적으로 조직을 약화시키고 부기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은퇴한 트럭 운전사 환자는 장거리 운전 중 졸음을 쫓기 위해 해바라기 씨를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칩이나 과자를 피하며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식단을 분석해보니 매주 여러 봉지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 방문과 불안한 수면, 그리고 좌절감이 지속되었습니다. 해바라기 씨를 포기하고 호두나 아몬드로 대체하자 몇 달 만에 그는 누군가 내 밤을 되돌려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전립선에는 부담을 줍니다. 8. 호박씨 호박씨는 남성 건강과 전립선에 좋다는 명성이 높습니다. 소량 섭취 시에는 아연과 식물화합물이 포함되어 비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많이 먹거나 습관처럼 섭취하면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피토스테롤이 풍부합니다. 피토스테롤은 체내 호르몬 일부를 모방하는 식물화합물로 소량 섭취 시 콜레스테롤 균형에 도움을 주지만 과다 섭취하면 이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노년 남성에게 호르몬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피토스테롤은 전립선을 서서히 비대하게 만들고 뱃살 증가와 결합해 전립선 부담을 더욱 키웁니다. 실제 사례 70대 초반 환자는 호박씨를 자연의 치료제라고 믿고 매일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여러 번 깨어났습니다. 양을 줄이도록 권유했더니 몇 달 후 그는 밤이 더 차분해지고 화장실 방문이 줄었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즉, 호박씨는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9. 참깨는 빵, 김밥, 볶음 요리, 스프레드 등 다양한 음식에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고 건강해 보이지만 전립선 건강에는 숨은 위험이 있습니다. 참깨에는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하며 이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여성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테스토스테론이 낮은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전립선 부기를 촉진하고 소변 줄기를 약하게 만들며 밤중 화장실 방문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작은 양이라도 반복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전립선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60대 후반 환자는 마요네즈 대신 타이니 스프레드를 선택했는데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화장실 방문이 잦아지고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식단을 검토하자 참깨 섭취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가 참깨 섭취량을 줄였을 때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몇 달 후 그는 밤이 훨씬 덜 방해받는다고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그 작은 조절만으로도 그는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즉, 참깨는 작아 보일지라도 전립선이 필요하지 않은 호르몬 신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깨가 놀라웠다면 이제 마지막 견과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브라질너트는 종종 슈퍼푸드로 소개되며 풍부하고 크리미하며 미네랄인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두 개만으로도 건강 유지에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심이 되지만 60세 이상의 남성,
특히 전립선 건강에 민감한 남성에게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브라질너트의 핵심 문제는 바로 셀레늄 함량입니다. 소량의 셀레늄은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면역과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과잉 섭취는 매우 쉽게 독성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단 몇 개의 브라질너트만으로도 권장 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피로, 탈모, 손톱 약화, 그리고 호르몬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이 흐트러지면 전립선은 흔히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초반 남성 환자는 매일 브라질너트를 한 줌씩 먹으며 건강을 유지한다고 믿었지만 셀레늄 수치가 급상승하고 전립선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섭취량을 줄이자 그의 에너지가 돌아오고 전립선 증상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즉, 그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습관이 실제로는 전립선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브라질너트는 칼로리 밀도가 높고 만족감이 커 몇 개만 먹어도 수백 칼로리가 추가됩니다. 60세 이상의 남성에게 과잉 칼로리는 뱃살로 축적되어 테스토스테론 균형을 방해하고 전립선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이 자신을 위해 건강한 선택을 하지만 올바른 지침이 없으면 오히려 전립선을 해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브라질너트가 이국적이고 매력적이라도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전립선을 조용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립선을 악화시킬 수 있는 10가지 견과류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땅콩, 캐슈넛, 피칸, 잣, 마카다미아, 피스타치오, 해바라기씨, 호박씨, 참깨, 그리고 브라질너트. 각각은 무해해 보이고 일부는 건강에 좋다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몸은 민감해지고 호르몬은 변화하며 전립선은 여러분이 섭취하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많은 남성 환자분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현명한 간식을 선택했지만 결국 불안한 밤, 끝없는 화장실 방문, 자신의 몸에 대한 좌절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여러분은 무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식의 작은 변화가 건강과 일상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이 이 견과류를 제거하고 호두, 아몬드, 기타 전립선 친화적 식품으로 대체했을 때 종종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더 나은 수면, 적은 방해, 회복된 통제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지식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으며 인생의 이 단계에서도 편안함과 존엄성을 회복할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보호하는 여정은 인지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